허리 왼쪽이 끊어질 듯 아프다. 요양원을 운영한 지 올해로 5년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번쩍 안아 옮기곤 했는데 지금은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겹다. 같이 앉으셔야 되겠어, 어르신들이랑. 통증 때문인지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졌다. 아니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돼요.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걷는데 우리 집 아저씨도 왜 자꾸 이렇게 쏠리대 이래요. 아니, 이혼을 나는 안 그런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옆으로 쏠리대요. 뭐 민간요법 다 해봤어요. 막 스포츠 마사지서부터 도수 치료까지 견인 치료까지 다 해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안 돼. 너무 아프고. 아까는 좀 그 바닥에 앉았더 못 일어나겠어.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해. 걱정해.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효과는 없고 잠깐 누워 통증이 가라앉길 기다릴 뿐이다. 아이고 좋다. 캐가까지 누워 있고 이따가 뭐 10분 20분 되면 또 내려가요. 한여정 씨의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뒷모습. 모두 1년 새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종양이 있던 왼쪽 가슴을 모두 제거했는데 그 후에 나타난 증상들이다. 자꾸 내가 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게 누가 때문에 그렇게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변화가 생긴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까지 힘든 투병 생활을 이겨냈는데 많이 났어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근데 치료 다 끝났다. 나는 이제 건강 관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너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눕게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못 움직이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 다시 전이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왼쪽이죠. 지금 약간 잘라낸 가슴 때문일까?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 몸 뒤편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두렵기만 하다. 때론 뒷모습은 미처 몰랐던 자신의 상태를 말해주기도 한다. 오종남 씨는 오래전부터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지적받아왔다. 오리궁뎅이라고 뭐 뒤우뚱 한다고 그러니까 뭐 나는 모르죠 그거를. 근데 주위에서도 뭐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그의 걱정은 따로 있다. 허리 아래로 느껴지는 통증. 시간이 날 때마다 걷는 것도 그 때문이다. 걸을 때 여기하고 아프죠. 불편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정도나 받고 가서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 없다고 그러고 뭐 어떻겠어요. 이상 없는데 뭐 불편하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오종남 씨는 20년 경력의 도배 기술자다. 천장을 도배할 때는 목과 어깨를 있는 힘껏 꺾은 채 오른팔을 움직이고 바닥 작업을 할 땐 코가 땅에 닿을 듯이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구부려야 한다. 쪼그려 앉아서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한 5분 정도 돌아다니는 거죠. 일을 마치고 나서야 몰려오는 통증. 서 있을 때 더 힘들다. 서 있으면 몸이 너무 불편해갖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나마 편하니까. 오른쪽이요. 그런데 오종남 씨의 걱정이 하나 더 늘었다. 언제부턴가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울 앞에 이쪽이 내려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쪽보다 이쪽이 내려갔어요.
거울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하면서. 자세가 잘못됐나 이렇게 넓고 이렇게 되고 그 바닥이 틀어졌나 해도 바닥도 안 틀어지고. 통증도 몸의 변화도 주로 오른쪽에 집중되는 상황인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하루 1시간. 반려견들과의 산책은 이순자 씨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다. 안아달라 조르는 강아지 때문에 이순자 씨는 가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게 팔이 저려가지고 앉질 못하겠더라고. 옛날에 안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가방에다 하면 이게 지탱을 해주니까 어깨 넓이가 넓어가지고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애도 편하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 따라다닌 어깨 통증. 최근 들어 더 심해졌다.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산후조리원 있다가 한 2달을 있었나 봐. 근데 애가 잠을 안 자니까 애를 또 들어야 되잖아. 만져야 되잖아. 애가 4점 몇 킬로야. 그러니까 무리가 간 거야. 진짜 막 겨워가지고 수저도 못 들 줄 벌벌벌벌 떨면서 먹을 정도로 그랬어.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면 안 해본 방법이 없지만 정작 효과를 본 건 없다. 임시로 많이 뭉쳤을 때는 크게 효과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분상 요런데 어깨 통증과 함께 이순자 씨를 괴롭히는 게 또 있다. 움직여가지고 이게 특히 여기 백회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하수도 뚫어주는 것처럼 여기가 되게 머리가 시원해요. 시도 때도 없는 두통. 좋다는 방법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 당장 도움이 될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이거는 이제 숙면을 푹 취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거는 해결되는 거래요. 이제 그 얘기는 엄청 많이 하세요. 병원마다 전부 다. 그리고 주는 거는 이제 소염진 통제하고 그 저거예요. 그 위장약하고 근육이완제. 이순자 씨 역시 몸의 좌우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외과적 질병은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뒤태의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걷거나 그다음에 경사진대로 올라가거나 하면 왼쪽 골반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왼쪽만. 뼈에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계속 그냥 살았죠. 몸의 문제가 다른 질환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혈압과 체성분 등 기본적인 신체 계측을 실시했다. 4명 모두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혹시나 다리 통증이 그 다리 혈관에도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동맥경화 협착도 검사 같이 진행했는데요. 혈관의 탄력성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시는 상황이시더라고요. 근골격계 문제와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몸의 앞뒤, 좌우 정렬 상태와 자세, 그리고 전신의 균형을 3차원 촬영했고 척추와 골반의 구조를 확인했다. 몸의 뒷면을 영상화해 척추 마디마디의 각도나 어깨와 골반의 기울기 등을 검사했다. 또 하체의 근력을 측정했고 걸음걸이의 패턴을 분석했다. 검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몸의 균형 유지. 신체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란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선과 골반선, 그리고 무릎선의 높이가 각각 기울지 않아야 하고 옆에서 봤을 때 귀와 어깨, 고관절, 무릎, 그리고 복숭아뼈가 일직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4명 모두 신체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편안쪽으로만 운동을 계속하시면은 유방암 수술 이후 원인 모를 통증과 기울어짐이 나타났던 한여정 씨. 좌우
높이 차뿐만 아니라 상체는 왼쪽으로 틀어졌고 골반의 위아래 그리고 앞 15도 이상 비뚤어진 골반 때문에 하체는 오른쪽으로 틀어졌다. 뒤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상체는 비틀려져 있으면서 오른쪽 골반은 이렇게 돌아가 있으셔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몸이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이 부분은 예전부터 조금 있으셨을 텐데 수술하시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지셨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측면에서 척추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예쁘게 X자 곡선으로 되어 있어야 척추가 지탱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보시면 그냥 일자로 툭 내려오시죠. 허브를 조금 만들어 몸의 뒤틀림이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 문재회 씨는 좌우 체중의 차이로 인해 체중이 더 나가는 왼쪽으로 통증이 발생했다. 또한 약해진 뒷근육이 주변의 뼈를 잡아주지 못해 앞뒤 불균형도 발생했다. 근육은 그 척추 주변으로 부착되어서 안쪽으로부터 여러 겹으로 쌓여 있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근골격계에서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육들이 안쪽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에 골격근의 힘뿐만 아니라 배열 그리고 유연성과 기능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우리 몸은 안정적이고 완성된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근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뼈대를 지탱하는 것이다. 이때 몸의 앞 근육들과 뒷 근육들의 균형이 중요한데 서로를 잡아당기며 팽팽하게 일직선을 유지한다. 문제는 우리 몸이 중력으로 인해 앞으로 무너지기 쉬운 데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자세와 동작들이 주로 몸의 앞면 근육을 사용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가슴, 복근 등 몸 앞쪽의 근육은 수축되는 반면 몸 뒷면의 근육은 이완되는데 사용하지 않거나 운동이 없는 시간이 오래되면 뒷근육은 위축되고 서서히 약해진다. 약해진 근육이 주변의 뼈를 잡아주지 못하면 균형을 잃게 되는데 몸 전체의 변형으로 이어지고 통증이 발생한다. 이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들 중 상당수가 몸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뒤태 건강을 결정짓는 건 과연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이재희 교수팀은 사람의 보행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근육과 뼈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는데 바른 자세로 걸었을 때와 구부정한 자세로 걸었을 때 근육과 뼈의 움직임을 비교했다. 보행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근육은 척추를 잡아주는 기립근이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을 때 등 뒤를 따라서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오른쪽 발이 앞으로 나갈 때는 왼쪽 편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흥분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반대로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갈 때는 반대편 오른쪽 척추 기립근이 흥분을 하면서 그 몸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부정한 자세로 걸으면 기립근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척추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수그리게 되면은 이 수그려진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이 무게를 버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역할을 하느라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꾸로 이번에는 척추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뒤편에 있는 그 척추 기립근이 약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보행 시에 불편함이나 혹은 어려움 혹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뒷근육의 약화가 신체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도배 기술자인 오종남 씨에게서도 확인됐다.
척추 중앙선이 살짝 삐뚤어져 있는 게 그림으로만 봐도 조금 느껴지시죠? 왼쪽이랑 오른쪽의 높낮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몸이 살짝 오른쪽 뒤로 틀어져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진 몸은 골반, 더 나아가 걸음걸이에도 영향을 미쳤다. 빨간 게 압력을 많이 디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왼쪽은 거의 잘 지탱이 안 되고 있고 오른쪽으로 특히 뒷부분으로 많이 쏠려 있으신 상태세요. 걸으시는 걸 저희가 쭉 이렇게 따라서 그려봤는데요. 주요 뒷 근육들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골반이 흔들리면서 보행이 같이 흔들리시는 상태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그러진 나비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뚱뒤뚱 네, 맞아요.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엄청나게 피곤했었는데 그 이유를 아니까 그게 제일 기쁘죠. 극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이순자 씨. 부족한 근육량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검사여서 체중 감량이 되실 때 지방으로 빠진 게 아니라 근력량으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순자 씨는 뼈에 붙어 체형을 만드는 골격근이 부족하다. 이순자 씨를 괴롭혔던 두통의 원인도 밝혀졌다. 네. 이 받쳐주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몸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려고 이 승모근들을 계속해서 긴장시켜요. 그래서 긴장이 계속되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어머니 이렇게 띠까지 만져지시거든요. 여기 치기만 해도 아프시죠? 그렇죠. 네, 많이 뭉쳐 있으시죠. 어깨까지 지금 다 통증이 목 뒤의 있으시잖아요. 근육량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혈류량 장애, 더 나아가 두통으로 나타났다. 뒷근육이 부족해 경추 부위가 변형되고 그곳에 지방이 쌓이는 일명 귀부인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상을 파괴시켰던 통증과 몸의 변화, 그 원인은 뒤태와 뒷근육에 있었다. 우리 몸이 편한 자세를 유지를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뒷근육이 약화될 수가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근육과 뒷근육이 비대칭적인 상황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일부분의 구조의 변형이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전신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균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체형의 변화를 호소했던 4명의 참가자들. 뒷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받았다. 암 수술 이후 더욱 악화된 몸 상태와 그로 인한 통증, 반복되는 작업 방식으로 인한 불균형까지 잘못된 근육을 바로잡는 방법은 운동이었다. 뒷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앉으세요. 자, 뱉으면 일어나시고. 좋아요. 다시 앉아볼게요. 지금 그대로 앉으셨다가 일어나시고. 됩니다. 어깨 긴장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 뒤로 날개 펴고 하시면 저절로 가슴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후 호흡하세요. 후 내려오셨다. 다시 한쪽 손만 요 하시고 다리도 쭉 뻗으실 거예요. 한쪽 다리만. 그렇죠. 반대쪽 다리만 이렇게 뻗으실 거예요. 후 하시면서 몸통의 근육 쭉 조아주세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일어날 때 밑에 저거 고밀도 검사할 때는 잘 혼자 이렇게 못 일어나겠는데 지금 이거 좀 했다고 그냥 혼자 쓱 일어나졌네. 효과 있는 것 같은데. 2주 뒤 한여정 씨를 다시 만났다. 다시 만난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 이후로 나 이제 머리 안 싸요. 이러고 다녀야지. 자신감이 좀 생기셨어요? 그런 거. 자신감. 검사 이후 배운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한 5-6번씩
해요.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 그런 세트를 떠나서 이거 하고 나니까 깨고 나니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서 지독한 통증이 사라졌고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쉽게 일어나시네요. 그쵸. 괜찮더라고요. 일어나는 것도 전에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좀 뭐 쉬었다가 했는데 이제는 바로 일어나서 활동해도 괜찮더라고요. 사라진 통증과 함께 찾아온 놀라운 몸의 변화. 오른쪽으로 기울었던 뒤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유를 몰라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 걷는 게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동안 덜 아팠을 텐데. 몸의 문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의 뒤편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도 모르게 배하고 뒤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들어가. 그래서 확실히 뒷근육이 튼튼해야지 척추가 튼튼하다 하는 그 교수님 말씀이 그게 딱 맞더라고요. 네. 계속 하실 건가요, 이제? 당연히 계속 해야죠. 문제도 해답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 뒤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른다.